안녕하세요. 추선입니다. 오늘은 국동에서 새로운 공시도 있고 해서 국동 관련해서 AS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공시 내용을 보면요. 국동이 방호복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 그래서 폴란드 기업과 LOI를 체결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LOI는 어떤 것이냐면 계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당사자들이 협약의 대략적인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전에 문서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짓는 것을 LOI라고 하니까 곧 수주와 관련된 공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오늘 나온 공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요. 국동은 폴란드 정부 납품용 방호복을 공급할 전망이다. 이번 LOI 유효 기간은 오는 12월 10일까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계약 전에 최종적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12월 10일 이전에 수출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사를 조금 더 보면요. 늘어날 공급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바탕과 스마랑 공장에 선제적으로 공장 증축 및 설비 투자, 인력 확보를 진행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얼마 전에 나왔던 공시가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요. 국동이 인도네시아 공장에 1,300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공시가 9월 말경에 나왔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국동은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에 1,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한 152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바탕과 스마랑 공장에 각각 500만 달러, 800만 달러를 각각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랑 같은 경우는 이미 공장이 있었고, 바탕 같은 경우는 신규 증설하는 바탕 공장이 있죠. 그래서 신규 증설하는 바탕 공장은 40개 생산 라인이 들어가게 되고 11월 말 완공이니까 이제 완공이 거의 다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완공되는 경우에 총 생산량은 30% 가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9월 말에 했던 인도네시아 2개 지역의 투자는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던 계획이 진행이 나올 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 그 공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공시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2, 4분기, 3, 4분기 실적이 흑자로 돌아선 가장 큰 이유가 미국과 기타 나라의 방호복과 마스크를 수출한 그런 매출이 있었기 때문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호복이 일회성 매출이 아니야? 라는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물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있지만 그 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커다란 이익을 남기고 사업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바이오로 전환하기 전에 2, 4분기, 3, 4분기 같은 경우는 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방호복을 수출하면서 매출도 거의 2배 이상 신장을 했고 거기에다가 이익까지 크게 얻었는데, 그럼 4분기부터는 어떻게 이익을 얻지? 그리고 어떻게 매출을 더 늘리지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적어도 바이오가 매출을 일으킬 때까지의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었다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미국에 수출한 것도 정부의 방호복 수출이었고, 이번에 폴란드 정부랑 계약한 것도 결국 정부랑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유럽 전체를 갖다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되겠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고 12월 10일 이전에 계약 공시가 나올 확률이 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을 보시면 2, 4분기까지는 제가 보여드렸는데 2, 4분기 같은 경우 840억 매출에 무려 영업이익이 261억입니다. 그리고 3, 4분기 같은 경우도 785억 매출에 한 117억이 되다 보니까 올해 지금 매출이 2081억이에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를 합쳐서. 그럼 작년 매출이 2231억이었으니까 거의 뭐 작년 매출의 한 90% 이상이 벌써 나온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을 1분기에는 적자를 봤는데 1, 2, 3분기를 다 합치면 34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경우는 벌써 639원, 뭐 엄청난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4,000원을 하회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국동 유튜브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20년 말이 되면 국동은 매출 3,000억에 순이익은 400억 내외, 그리고 21년도로 가면서 바이오 기업으로 전환을 할 것이다. 단지 제품을 가질지 안 가질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여지까지 매출이 벌써 2,100억에 순이익이 벌써 342억 정도가 되니까 목표 달성은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가장 큰 고민을 해결했어요. 2, 4분기와 3, 4분기의 흑자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등등의 나라에서 매출이 더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흑자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다음 관건은 바이오가 될 것인데요. 현재 국동에서 어떤 바이오를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동에서는 헤테로진테제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이형 접합성 형질 전환 특허를 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면 8월 24일 날 차세대 유전체 편집 기술 특허를 등록을 했고요. 그 특허가 출원이 된 게 9월 14일입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10월 20일 날 미국에서 항체 의약품 생산을 위한 원천 특허를 출원했다는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 잘 봐야 될 것은요, 신속심사예요. 신속심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과 대등할 만한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받은 특허를 미국에서도 인정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를 하나하나 다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받은 특허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신속심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보통 나오는 기간이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신속심사 같은 경우는 특허가 나오는 기간이 대략 2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특허 출원을 10월 20일 날 했으니까 빠르면 내년 초, 늦어도 내년 3월 정도에는 미국에서 특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 3월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오창규 씨가 대주주가 되고 거기에 미국의 특허 출원까지 된다라고 하면 시점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헤테로진테제는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먼저 심근경색 치료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암 치료 환자들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하는 물질 치료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황반변성 치료제.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최근 노년 인구가 많아지면서 아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포트폴리오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이 아주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바이오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한 개의 파이프라인에 기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파이프라인에 기대서 가능성만 보면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이런 기술들이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신약으로 표출되기까지에는 너무 긍정적인 생각만 할 수는 없겠죠.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고, 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품화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앞으로 국동이 바이오로도 잘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면, 기본적으로 의류 쪽에서 매출과 이익이 한 개의 축으로서 실적을 만들어주면서 바이오 쪽으로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면 바이오 같은 경우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동 같은 경우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의류 사업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 한 개의 축이 바이오로 전환하기 위한 자금 창구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바이오 역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어서 앞으로 주가가 상당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데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제 포트의 상당한 부분이 여기 지금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동의 문제는 사실 기업이나 바이오 사실 이런 문제보다는 지금 국동 물량의 상당한 부분을 좌우하고 있는 그 변태스러운 주포에 더 있다라고 봐요. 예전부터 국동을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미국과의 방호복 계약 720억 공시를 내고도 당일날 바로 올렸다가 주가를 플러스 8%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빼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호재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가에 잘 반영이 안 되고 오직 주포의 의지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동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7, 8개월 지켜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주주분들은 너무 짧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짧게 대응을 하면 수익을 낼 것 같지만 이게 보통 종목이 아니어서 수익 내기가 그다지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새롭게 국동에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바닥을 다지고 바로 상승 초기에 진입을 하든가, 그게 아니라면 급등을 할 때는 그냥 내버려 뒀다가 지리지리한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에서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임하시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국동은 내년 3월에 커다란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주주 교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특허를 낸 것이 3월 이전에 출원될 가능성도 있고, 또 대주주 교체와 동시에 바이오 기업으로서의 제품을 내놓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가능성이지만 분명히 그 가능성의 비율이 적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패를 까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는 중장기적인 투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벌써 내일 모레면 12월이고, 그럼 12월, 1월, 2월, 3월이면 4개월 정도니까 조금 길게 6개월 정도를 보고, 그래 나는 너 패 한번 까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들고 가시면 다른 기타 종목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른 분들이 다 동의하실 필요는 없고,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만큼, 공부한 만큼 투자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놓은 종목들이 유튜브에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국동처럼 특별한 이벤트가 생기면 그 종목들도 시간이 나는 대로 살펴보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